서울 공항동의 한 빌라. 우리는 위암 환자인 박정숙 씨를 만났습니다. 오셨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몸이 많이 편찮으신가 봐요? 지금 제가 항암 맞고 와가지고 좀 힘들어요. 3년 전 위암으로 위 전절제술을 받은 박정숙 씨. 작년에 직장으로 전이되면서 항암 치료를 해오고 있습니다. 벌써 항암 치료 8차에 접어든 그녀.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죽는 게 나를 빨리 죽는 거지. 이 항암 맞고 오면 이렇게 막 저리고 그런 게 후유증이라서 좀 힘들어요. 지금 몸 자체가 완전 그러니까 자체 골격도 아무것도 작고 없어, 아무것도. 뼈가 원래 자체가 얇아서 다리 옛날부터 되게 말랐었거든요. 근데 이제 살이 다 빠져버려가지고 거의 16kg, 거의 20kg 정도 빠졌나 봐. 아픈 엄마가 안타까워 잠시도 손을 놓지 못하는 막내딸. 암과 싸우는 그녀를 위해 온 가족이 나서 전적으로 치료를 돕고 있습니다. 다정한 남편의 아내, 착한 두 딸의 엄마였던 그녀. 건강한 박정숙 씨의 모습은 이제 사진 속에서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암은 그녀에게 몸과 마음의 상처, 그리고 심한 자책감을 남겼습니다. 저를 원망했어요. 왜냐면 제가 관리를 너무 못했어요. 제가 옛날 뭐 이렇게 학교 다닐 때부터 기숙사 생활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밥도 많이 굶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가 안 좋았거든요. 한 고등학교 때 그때부터. 근데 그때부터 관리도 안 하고 그냥 아프면 그냥 약 가서 약 사 먹고 같은 것만 먹고 한 30년을 계속 먹은 것 같아요. 아프면. 그 전에 한 번만이라도 내시경 검사 했다라면 이렇게 이 지경까지는 안 왔을 것 같아. 이거는 뭐 나한테 왜 이게 왔을까가 아니라 이건 내 부직이고 잘못이다. 나는 안 아파야 할 사람인데 내가 잘못을 해서 이렇게 아팠다 해갖고 내 자신을 원망을 했어요. 병이 나고 치료를 해오면서 수없이 많은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장 힘이 되어준 건 가족이었습니다. 저 때문에 제가 딸내미가 너무 많이 울고 제가 막 우울증에 막 그 정신병자처럼 막 그런 적이 참 많아요. 막 소리 지르고 막 다침 엎고 그런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힘들으니까 그거를 제가 보면서 병관하면서 울면서 엄마 죽으면 안 돼 그런 그게 진짜 가슴에 막 너무 와닿고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평소 맵고 짠 음식을 즐겼던 박정숙 씨. 암 발병 후 위를 모두 제거하고 나서 그녀가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은 음식입니다. 저는 이제 음식을 못하고 딸내미가 항상 이게 그 레시피 책 있잖아요. 그 책 보고 이렇게 해줘요. 이거 2개? 나머지는 거의 일반 집에서 먹는 식이고 같은 분이 쓰신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거는 제 요리 진짜 못하는데 요리 한번 하고 나면 설거지가 너무 많이 쌓이고 엄마를 음식물 위해서. 쓰레기도 너무 많이 나오고 맨날 장만 보니까는 항상 쓰레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도 뭐 해서 잘 먹고 소화 잘 시키면은 그거 좋죠 저도. 포기하려고도 했었죠 그냥. 근데 애들이 너무 신경 써서 이렇게 잘해주니까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위암 수술 후 예전과 달리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제한된 그녀. 육류 섭취를 최대한 줄이고 생야채 위주로 식사를 해왔습니다. 근데 또 집에서 이렇게 막 먹다 보면 이렇게 야채 정도 이렇게 먹잖아요. 그러면 나가서도 좀 먹고 싶고 좀 그런 게 있어요. 오리 같은 거 뭐 그런 거는 백숙 같은 것은. 근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아예 안 먹어야 되는 건지 나가서는 그래가지고. 책에만 의존해 항암 식단을 꾸려온 박정숙 씨. 생야채를 그대로 먹는 식습관 괜찮은 걸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체력 회복이 급선무인 박정숙 씨를 위해 솔루션 드림팀이 나섰습니다.
한의학 박사 김성수, 성신, 하태현, 양한방 협진 전문의 한재복, 항암 식이요법 전문가 신덕자, 먼저 치료를 앞서 정확한 진단을 위한 솔루션 회의가 진행됩니다. 좋은 말씀하시네요. 환경을 바꾸자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그리고 위암 처음에 2기 진단 받고 오셨고요. 2009년 10월에 이제 수술 전절제 수술 하셨고 이제 11년 11월에 항문전이 진단 받으셨습니다. 전이가 됐네요, 그때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힘드셨었고요. 당분간 항암과 병역치료 네, 저희 하면서, 면역 치료하고 네. 항암하고 같이. 병역치료하면서 결과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체력이 떨어진 박정숙 씨. 그녀를 위해 항암 치료와 한방 면역 치료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앉으세요. 그동안 고생을 참 많이 하셨네요. 네, 이 엄청 많이 했죠. 과정 보니까 수술, 항암, 너무 많이 힘들어하고. 지난 몇 년을 힘겹게 버텨온 박정숙 씨. 지금 박정숙 씨에게 가장 필요한 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과 확신입니다. 위암 2기 수술을 하면서 자발 없이 잘 됐어야 되는데 암이 특성상 또 재발과 전이가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면역 치료를 하면 네. 기력도 생기고 전이와 재발을 막아주는 치료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용기를 갖는 것이에요. 진료 후 박정숙 씨에게 처방된 건 뜸과 약침, 온열 치료를 기본으로 한 항암 면역 치료. 모두 체력 회복을 위한 치료들입니다. 우리 몸속에서 정상인에게도 생기는 그 하루에 한 5,000개 정도의 암세포들, 이런 돌연변이 세포들을 일일이 잡아내는 역할을 면역세포들이 하거든요. 그게 자연치유력이고 면역력이에요. 항암제를 쓰더라도 내부적인 힘을 기르지 않으면 결국은 암을 완전히 퇴출시키기는 어렵다. 그런 개념에서 외부적인 그 항암제 효과와 내부적인 면역력을 강화한다면 분명한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 몸엔 하루에도 수많은 병원균이 침입하고 독소들이 발생합니다. 면역세포는 이런 문제들에 저항하고 이겨내는 힘을 가진 세포를 말하는데요. 우리 몸을 침입하는 요인들을 직접 공격해 건강을 지켜내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박정숙 씨의 체력 회복을 위한 본격적인 솔루션 첫 번째. 그건 바로 비타민 칵테일 주사입니다. 그 비타민 B군 중에서 비타민 B12라고 해서 그 위에서 특정한 인자가 안 나와가지고 걔랑 결합을 해야지만 흡수가 되는데 위장을 전체 하시게 되면 걔가 안 나오니까 이게 흡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정맥 주사나 그러면 근육 주사로 비타민 B12를 이렇게 공급을 해주셔야만 됩니다. 그 음식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게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솔루션. 산삼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만든 면역치료 약침 주사입니다. 기력이 나기 위해서 저희 산삼 면역 치료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위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탕제를 처방을 함으로써 어떤 음식물을 발효시키고 삭히는 이런 역할을 지금 대신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어떤 처음에 저희가 의도했던 치료 방향과 잘 일치가 돼서 좀 좋은 결과를 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늘 엄마 곁을 지키는 둘째 딸 세령 씨. 세령 씨는 이 면역 치료를 통해 엄마가 하루빨리 체력을 회복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항암 치료 끝나면은 고열이 나거나 뭐 감염이 되지 않은 이상 갈 일이 없어요. 2주 동안 알아서 집에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와가지고 증상에 대해서 치료를 받고 몸이 안 좋으면 영양제도 맞고 양방을 같이 하니까 조금 더 마음적으로 편한 것도 있고 안색이나 이런 게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딸이 항상 물어봐요. 엄마 저기 뭐야 나서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냐. 나는 차 타고 전국 유람을 한번 혼자서 하고 싶어. 일단 혼자 하면 싹 하고 싶어. 여행을 한번 하고 싶어. 가고 싶은 곳 어디든지. 아직은 제 체력이 마음 같아서는 그냥 다 할 것 같은데 뭘 하고 나면 금방 또 지쳐버려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현재는 여기 보면 장이 이렇게 부었던 게 좀 가라앉았죠. 이게 형태가 좀 가라앉았고 장 운동도 괜찮고 복부 상태 보면 여기 복직근이 팽팽하게 올라왔던 게 좀 많이 느슨해졌죠. 우리 목표가 앞으로 이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남아있는 것까지 다 없앨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잘 먹고 잘 자고 안 아프면 일단 우리가 목표하는 대로 가고 있다. 그렇게 벗어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진은 박정숙 씨가 면역 치료를 받기 전후를 비교한 CT 촬영 자료입니다. 초반에 비해 직장 주변의 암덩어리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암 환자를 위한 가장 중요한 솔루션, 항암 식이요법을 위해 전문가가 나섰습니다. 우리는 건강할 때는 그냥 대충 먹다가 아프고 나면 그때부터 건강한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 음식을 먹기 시작을 해요. 보통 뭐 현미밥을 바꾸기 시작을 하고 생야채가 올라와서 쌈을 싸 먹기 시작을 하고 위암 환자들은 보통 생야채는 거의 쓰지 않아요. 처음에는 계속 먹었어요. 저는 두탁이어가지고 위암 수술하고 집에 가갖고는 거의 생야채를 써서 먹은 거야. 그게 안 좋은 건 뭐. 이제 스프를 먼저 만들게요. 이게 또 단호박이나. 오늘 소개할 요리는 비트 해독 수프. 먼저 단호박과 샐러리, 당근, 양배추를 잘라둡니다. 주 메뉴인 비트는 면역력을 높이고 항암 작용을 돕는 성분이 들어있어 좋습니다. 이건 다 넣어요. 이 재료들을 모두 냄비에 넣고 표고버섯 끓인 물을 넣어 다시 끓입니다. 5분만 끓여서 두 번이죠. 가장 중요한 건 이 재료들을 끓인 후 곱게 갈아주는 것. 음료처럼 마실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몸의 흡수를 도와주는 겁니다. 함께 소개할 요리는 단백질 섭취를 도와줄 콩나물 닭가슴살 샐러드. 그리고 우엉과 들깨를 이용한 전골 요리입니다. 우리가 영양학회에서 권장하는 그 채소의 양이 하루 10접시예요. 200ml 컵에다가 익힌 야채를 눌렀을 때 기준으로 뒤집어서 그게 한 접시라고 친다라면 10접시를 먹으라고요. 근데 그렇게 먹다가는 일 접어야 돼. 먹는데 하루를 다 보내야 되는 거지. 이해가 가시죠?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최대한 내가 위가 없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아도 내 몸이 알아서 이렇게 하다 보면 영양이 골고루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변은 굉장히 적게 나가실 거예요. 드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생김에다가 싸서 먹어도 맛있고. 조금 짜게 바로 만든 음식을 먹어보는 박정숙 씨. 박정숙 씨에게 이 음식들은 어떤 맛일까요? 이거 진짜 이건 먹어도 되겠다. 너무너무 맛있어요. 다 나선 것 같아요 벌써. 진짜요? 생각만 해도 아니면 이렇게 먹어본 적이 처음이니까 몇 년 만에 처음이에요. 진짜요? 마음이 아프네. 금방 그렇게 말하면 내가 뭐가 돼? 그렇게 나오면. 그러니까 나름 책은 진짜 많이 샀어요. 10권 넘게. 그래서 그 중에 제가 따라 할 만한 거를 골라서 했는데 너무 많이 몰랐던 게 사실이고 식이요법을 좀 바꿔가지고 좀 더 건강하게 다른 거에 의존하지 않고 먹는 걸로도
치료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어요. 박정숙 씨를 위한 마지막 솔루션. 미소를 되찾게 해줄 웃음 치료입니다. 돌아가 볼게요. 자, 몇 살? 웃음 치료 강사의 진행에 따라 신나게 웃으며 율동을 하는 박정숙 씨. 이 순간만은 암으로 인한 고통을 모두 잊습니다. 앞으로 그럼 바라고 싶은 뭐 소원이나 소망이 있다면? 아이들이 너무 저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해서 아이들한테 너무 이렇게 보답하고 싶은 믿어지시지 않으시죠? 당연하지! 자,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 웃음이 자꾸 없어지더라고요. 아프니까 인상만 써지고. 근데 이제 좋은 생각만 하고 다 나섰다 생각만 하고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살 것 같아요.